자, 43번은요, 등차 수열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는지 당연히 명확히 봐야 돼요. 굉장히 그걸 이제 못 보면은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등차 수열 단원이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여러 문제에서 섞여서 나왔을 때 이런 거 이제 놓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 지금 확실히 주어졌어요. 자, 근데 2항하고 6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럼 얘들아,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나? 그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저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제8항은 12다. 이렇게 됐어요. A6이 뭐 아무 상관없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얘가 뭐 반드시 음수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때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그랬는데 뭐 구조로 봤을 때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AN이 정해지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얘기 했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 항이 보통 두 개를 줘야 된다. 혹은 조건 두 개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반항을 이제 구해 봅시다. 자, A8은 12는 이거 맞아요? A 플러스 7D.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D는 A 플러스 5D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기면 2A. 자, 마이너스 D 넘어오면은 플러스 D 되니까 6D는 0이 돼서 이거죠. 해서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풀면은 일반항 나오겠죠. 더 안 해봐도 되겠나? 네. 괜찮아요? 다음에 46번. 요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이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저것 때문에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맞냐? 다음에 46번.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각함수보다 낫죠? 여기가 46번. 등차 수열 AN에서 역시 또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A5는 로그 2. 그 다음에 A의 8은 8 맞나 이거? A의 8은 로그 16. 이것일 때 A의 13번째 항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역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로그 계산만 이제 잘 해주면 되는데, 자, 로그 16이 4로그이죠. 그죠? 요게 4로그이야. 자, 로그 계산 까먹었으면 얘기하세요. 2의 4제곱에서 4 바깥으로 빼내서 저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빼면은, 자,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뺍시다. 그러면은 3D. 자, 4로그2에서 로그 2를 빼야 되니까 3로그 2가 되고, 자, 결국 공차가 로그 2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공차 나왔고, 그 다음에 첫째 항 한번 구해볼게. 자, 로그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첫째 항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로그 2였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의 13은 마이너스 3 로그 2 첫째 항에다가 플러스 12D.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9 로그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이거 괜찮은가? 46번? 그 다음에 51번 볼게요. 등차 수열이 그래도 제일 쉬워요. 등비 수열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시그마 나오고 이러면 이제 많이 어려워하거든. 자, 951번. 첫 장이 마이너스 16. 공차가 2분의 5. 등차 수열 AN에서 절대값 AN의 최소값. 자, 절대값 AN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그 항의 값이 0에 가까운 거를 찾아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일반항을 구할 건데,
자, 일반항. 얘들아, 저거를 갖다가 이제 일반항 공식에다 집어넣지 말고 바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공차가 2분의 5면은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자,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 일반항,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1차항 계수가 공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근데 첫 장이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돼. 그러면 뒤에 여기에 이제 뭔가 상수가 들어올 텐데 n에다 1 넣어서 이거 전체를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뒤에 상수가 뭐가 들어야 되지? 자, 일단 마이너스 16이 분모 2인 걸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2가 나와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뒤에 얼마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나? 맞아요? 뭐 별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7 해서 첫 장 마이너스 2분의 32가 딱 나오죠. 일반항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n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뭐 정수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 저게. 그렇지 않아요? 자, n값으로 구해보면 2분의 37이고 자, 2 없애버리면 n은 5분의 37이 나와요. 그치? 그러면 자, 이게 소수로 바꿔보면은 5, 7, 35에 얼마 이렇게 되잖아. 그럼 0에 가까운 게 몇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이 있다는 얘기야? 응? 7번째 항하고 8번째 항.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점 얼마에서 n값이 7점 얼마에서 항의 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7점 얼마 좌우에 있는 항에서 0에서 제일 가까운 값들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개 그냥 구해서 비교해보면 돼요. 그래서 A7은 얼마야? 7 집어넣으면은 2분의 35 마이너스 2분의 37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A8은 2분의 8, 5, 40 마이너스 2분의 37이야. 얘는 2분의 3 나오네요. 그럼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AN의 절대값의 최소값은 1이 답이에요. 근데 항은 굳이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에 또 D를 몇 번 해서 A 마이너스 16에 가까운 거를 구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기왕이면 공식이나 이제 이론에 주어진 거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거죠. 960번. 60번은 어디 갔나? 2차식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것을 x 마이너스 t로 나눈 나머지를 ft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x 마이너스 t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자, x 마이너스 t로 나눈 나머지는 이 식이 0이 된 x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ft야. 자, 그때 f1, f2, f4를 구해봐라. 자, f1은 뭐 이거니까 이거 a로 주어진 거 맞지? 그죠? a-1이고 f2는 4a 마이너스 4 이거니까 4a 마이너스 3. f4는 16a에 마이너스 248 플러스 1이니까 16a 마이너스 7이죠. 뭐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2번 F1, F2, F4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 A가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자,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옆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이거지. 이게 무슨 관계식이라고 그랬어요? 등차 중앙 관계식.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 자, 양 옆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A-1 플러스 16A-7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서 풀면 돼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8A 마이너스 6은 자, 더하면은 17A-8. 그렇죠? 그래서 8A 넘기면은 얼마냐? 9A인가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8 넘기면 2. 따라서 A는 9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뭐 엄청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머지 정리 이론이 이제 살짝 들어온 거.
자, 그렇게 해서 등차 수열 지금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한 문제 더 나오네요. 한 문제 더 나왔나? 64. 64번. 64번.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가번. 자, 세 변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세 변의 길이가 뭐 이렇게 증가하는 등차 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 개의 숫자니까 어떻게 놓는 게 편하다 그랬어? 요거 A, 얘 A 마이너스 D, 얘 A 플러스 이렇게 놓는 게 편하다는 얘기 했었나? 네. 그렇죠. 저렇게 이제 대칭형으로 놔둬야지 뭐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이럴 때 이제 식이 쉽게 나오니까 저렇게 잡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자, 일단 직각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하지.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D의 제곱은 A 제곱 뭐 이런 식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넓이가 96이다 그랬으니까 얘네들 곱에 대한 얘기죠. 맞아요? 자, 이렇게 곱했는데 96의 2배 하니까 얼마?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저거 연립해서 풀란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빗변의 길이니까 얘네들 잘 연립해서 A 플러스 D의 값을 구해보자.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위의 식부터 이제 한번 풀어볼게. 요거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겠고, 자, 이거 전개해서 바로 정리해보면 2A 제곱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D제곱은 그냥 날라가고, 자, 얘를 다 우변으로 옮겨볼게.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4AD는 0인데, 자, 인수분해 되면 이거는 뭐 땡큐죠. 그치? 인수분해 하면은 의미 있는 식을 우리가 보통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뭐 A가 0일 리는 없죠. A가 0이 되면 변의 길이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아니겠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4D랑 같다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아직 계산 안 한 식이 저기잖아. 저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식은 4D 곱하기 4D 들어가면은 3D 이퀄 192. 자, 그럼 D제곱이고, 자, 7로 나눠야 되겠지? 자, 7이 14. 12로 응? 12로 나눠야죠. 웬 7 더해버렸네. 자, 12로 나누면은 얼마냐? 12 나눠 떨어지나 이거? 1에다가 16? 12, 72. 맞네요. 그래서 D는 4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4로 봐도 뭐. 근데 마이너스 4로 보면 이제 그 빗변을 A 플러스 D로 놓은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4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D가 4고 A는 그러면은 16이죠. 그래서 4랑 16 더해서 22 최종 답이 되겠네요. 빗변의 길이. 자, 뭐 계산이 조금 복잡했는데 뭐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숙제였고, 저번에 우리 등차 수열 합 얘기하지 않았었나? 공식 얘들아 기억나니? 합이요? 등차 수열의 합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자면, 합을 보통 이제 SN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어. 그 가우스가 했던 방법 2분의 이런 게 하나 먼저 나왔었죠.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n배를 하고 둘로 나누면 된다. 요거였었고, 자,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변형됐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니까 마지막 항 대신에 저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두 개가 되니까 2a 플러스 n-1의 t 해서 둘 다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얘를 쓰는 게 편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얘를 쓰는 게 편해요. 당연히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숫자로 딱 언급되면 이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뭐 첫째 항과 뭐 공차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식이 이제 더 편하겠고 해서 이제 공식이 두 개가 있었어. 그래서 뭐 965번 같은 거 대표 문제 보면은,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상으로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 나왔으니까 이거 등차 수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돼요? 965번? 자,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 다 나온다는 얘기니까 10항까지의 합은 저 공식 중에서 뭘 쓰는 게 좋겠어?
두 번째 걸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두 번째 걸 쓰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뭐 크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건 없거든. 자, 그래서 일단 대표 문제를 옆에 69번 하고요, 72번 요 두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응. 71번까지가 숙제였어요. 아, 그랬어?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별 질문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옆에 그 옆에는 72번 하고요. 72번 하고요. 그다음에 76번. 요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네. 72번, 76번 다 좀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976번. 자, 문제는 첫 장이 마이너스 30,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자, 이것에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소값.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등차수에서 정말 대표적인 문제거든.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를 다 소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얘가 첫 장이 마이너스였는데 공차가 4니까 항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죠. 증가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양수로 넘어가겠죠. 근데 양수로 넘어간 걸 합치기 시작하면은 합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은 SN의 최소값, 즉 이 수열의 합의 최소값은 음수인 항만 다 합친 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음수인 항은 합칠수록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음수인 항을 모두 합친 게 최소값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언제 얘가 양수로 넘어가느냐 그것만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일반항은 이렇게 되니까 다시 쓰면 4n-34 얘가 일반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 이상이 언제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4n은 34 이상이니까 n은 뭐 2분의 17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28, 16이니까 제가 8.5잖아. 그럼 9번째 항에서 양수가 나오고 8번째 항까지는 음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최소값은 이거 아니겠냐? S8? 8번째 항까지 합친 게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8에다가 2a 플러스 n-1 d. 이거 계산한 게 답이거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해되죠? 음수의 항까지를 다 더한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랑 이거 써서 이 두 번째 공식 쓰면 이게 n에 관한 몇 차식 나오겠냐? 2차식이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볼게. 혹시 두 번째 방법으로 하지 않았냐, 너네들?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했나? 했는데 틀렸다. 자, 한번 해볼게. 자, 2a 하면 마이너스 60 똑같이 들어가고, n-1d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2로 먼저 약분을 할게요. 마이너스 30에 2n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겠지? 2로 나눈 거야, 한번. 자,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n하고 이게 마이너스 32 플러스 2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2차식에서 얘들아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면 굳이 표준형 바꿔서 최소값 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냐?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만약에 이퀄 0 놔두면 n 값은 0하고 16 나오는 거 아니냐? 맞죠? 0하고 16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닌가? 반대구나. 음수가 아니구나. 양수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0하고 16의 가운데인 8번째 항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지? S8을 구하는 게 가장 작다. 자, 근데 혹시 풀이에서 어떤 점이 좀 헷갈렸죠?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아요. 이걸 써도 되고 2차 함수적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자, 해서 대표 문제 2개 지금 풀어보라는 거 했고, 자, 옆에 유형은 넘어갈게요. 11번은 그냥 숙제를 하도록 하고, 자, 유형 10이랑 유형 13을 하기 위한 이론이 좀 필요해. 그래서 새로운 이론 하나 좀 설명을 할 거거든. 잘 들어보세요. 자, 요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수열 전반에 거쳐서 이제 다 쓰이는 거야. 자, 수열의 합과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 요거 선행했던 사람들 좀 기억나는 사람 있나? SN하고 AN하고의 어떤 관계식이 존재하죠? 식을 한번 내가 먼저 써볼게. 자, 이렇게 빼면 이거 뭐가 나올까요? 이게 AN 나오죠. 이거 그냥 딱 이해돼요? 보고서? 얘는 n항까지의 합, 얘는 n-1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의 항을 덜 합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빼니까 n번째 항만 남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보세요. SN은 이제 풀어서 쓰면 이거겠지. 그쵸? 근데 SN-1은 뭐예요? A1, A2 해서 여기까지만 합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얘만 남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은 이게 이제 희한한 게 항상 등차 수열 뒤에 얘가 나오거든. 이론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식을 이해했을 때 등차 수열 아니어도 다 되겠죠. 어떤 수열이든지 다 되는 거야. 등차 수열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SN에 관한 식이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쓰면은 AN을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 SN을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딱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때 SN은 얘를 그대로 쓰고요. S의 n-1은 요 n에다 n-를 넣은 게 그냥 S의 n-1이야.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일반항 A는 그냥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렇게 좋은 공식이긴 한데 맹점이 하나 있어. 자, 어떤 맹점이 있냐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이거? 우리가 수열에서 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연수라 그랬지. 자연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n이 1이 돼버리면 S0이 돼버리거든? S0이 돼버리니까 수열의 의미랑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항수 자체가 2개 이상일 때는 확실하게 이 수식을 그냥 쓸 수가 있는데 n이 1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공식을 통해서 AN을 내가 잘 계산해서 뭔가 나왔어. n에 관한 식으로. 오케이? 자, 근데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한 AN은 첫째 항은 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A1은 이걸 통해서 구한 공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2부터는 이 공식을 통해서 쓴 거에다가 2를 대입하면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A1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그럼 A1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1을 확실히 구하는 방법은 자, 문제에서 SN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이때 A1은 그냥 S1과 같다 이래 버리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3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자, n에 관한 식으로 SN이 주어진 경우에 일반항을 구하기 쉬운 공식인데 자, 요게 n-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유효하지만 첫 번째 항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나온 A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1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한 AN에다 1을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주어진 SN식에서 n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죠. 좀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예를 든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이 공식을 쓰면 좋은데 첫째 항에 대해서는 여기다 1을 대입해서 그냥 구하자는 거예요. 자, 요런 건데
자, 뭐 예제 같은 걸 하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983번 한번 좀 볼게요. 이 계산이 근데 생각보다 조금 귀찮아. 계산식이 좀 많아요. SN이, 자, 내가 예를 든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2n제곱 플러스 5n으로 알려져 있대. 어떤 수열이 있는데. 자, 이 문제 보면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런 말 있냐? 없죠? 그냥 수열이라고만 돼 있어. 아,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너희들 수열을 언급할 때 반드시 집합 기호를 쓰세요. 문제에서 너희들 서술형 주관식 없나? 없어요? 있죠. 수열 A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막 써야 될 때 수열 AN 이렇게 언급하면 이거 약간 감점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수열 AN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 집합 기호를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수열 자체가 요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항이 여러 개 있는 집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약속이니까 그냥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집합기호 안 쓰면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감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N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때 A1 더하기 A7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A1은 그냥 여기다 1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A1은 얼마? 7이에요, 그냥. 다음에 이제 A7을 구할 건데, 뭐 어차피 할 거 AN을 그냥 한번 구해 봅시다. AN은 공식 그냥 이걸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되고, 이게 뒤에 게 이제 귀찮아지는데, 자, 굉장히 귀찮은 식이 나오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전개해서 그냥 푸는 수밖에 없어. 5n 전개하면은 4n 플러스 2, 5n 마이너스 5 이렇게 전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2n 제곱 사라지고 여기 5n도 사라지지. 이렇게. 그럼 남는 거 뭐 남아요? 자, 플러스 4n.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7번째 항은 뭐 n이 7이니까 별 문제 없이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a7은 28 플러스 3 해서 3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자,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얘처럼. 자, 이러면 얘는 AN이 원래 등차 수열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된 SN은 요 공식을 통해서 AN을 구한 거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해도 그냥 첫째 항이 나와요. 자, 그럼 반대로 상수항이 뭔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상수항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구한 AN에다가 1 대입하면 첫째 항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첫째 항은 무조건 여기다 1 대입한 걸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때문에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은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게 돼 있어요.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그렇게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에 관한 2차식으로 SN이 주어졌는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무조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983번 지금 해봤고요. 자, 밑에 있는 984번하고 옆에 986번 대표 문제 두 문제 해보세요.